다음 70번. 다음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결제 방식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할을 잘못 설명한 것은 돼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 딱 보게 되면, 자, 신용장이 도착을 하면 바로 carefully evaluate, 아주 조심해서 그걸 검토를 잘 해야 되고, 만약에 in complying with its terms, 그 조건을 이행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신용장 조건을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바로 매수인에게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게 신용장 거래 방식에서 매도인이 해야 할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매수인 2번, 매수인은 어떤 아주 복잡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명세서를 그 신용장 조건에다가 삽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거래 조건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매도인이 그것을 다 이행을 하지 못해가지고 신용장 거래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사항을 삽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매도인은 requesting the issuing bank for advice or assistance in case of any doubt. 됐어요. 자, 신용장을 개설할 때 매도인은 어떤 신용장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개설은행에게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자,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은 셀러가 아니고 바이어죠. 바이어. 매수인. 그죠? 그러니까 3번의 셀러는 바이어로 바꿔줘야지만이 올바른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71, 자, 72 신용장에 스위프트 필드를 제시를 해서 신용장의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문제네요. 자, 아까 우리 그 유사한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그 편리를 위해서 제가 신용장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띄워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직접 시험에 바로 응용해서 신용장의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발췌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를 묻고 있냐면 71번 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찾아봐라 되어 있는데, 자, 1번 운임은 선불로 지급되는 지식 산하증권 전통을 발행해야 된다 되는데,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딱 보이죠? 3분의 2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사고 본선적재 해양선화증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전통이 아니고 바로 3분의 2세트. 그러니까 세 통 중에서 두 통만 제시해라 이런 내용이니까 이건 틀렸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중구에서 지급될 수 있다고 표시된 보험증권 혹은 보험증명서 두 통을 제시를 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자, 보면 보험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보험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증명서 두플리케이트 두 통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showing claims payable in China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증명서 그리고 보험 증권 두 통을 발행하라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3번도 볼까요? 3번. 자, 매입은행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증권을 제시한다 돼 있는데, 자, 가 보면 보험증권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지금 매입은행을 피보험자로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여기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신용장 필드를 봤을 때 지금 그 보험증권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크 프리페이드에서 운임 선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CIF 조건임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CIF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근데 자, 운송 중에 선적 전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보험금의 청구 권리는 매도인에게 있어요. 매도인. 자, 그 다음에 선적한 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제 이전되는데, 그러면 이 손해에 대해서 매수인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로 보험증권을 양도해야 되겠어요. 자, 양도해서 바로 이 매수인이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게,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자격을 부여해야 되니까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처음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은행을 피보험자로 해서 발행해야 된다는 내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CIF 조건에서는 바로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증권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상업성장은 4번 4통을 제시해야 하며 서명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되는데 한번 가보게 되면 the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four folders, 그죠? 그래서 서명된 상업성장 4통을 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four fold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이 중에 한 통의 오리지널은 있어야 돼요. 오리지널. 전통 4개 전부 다 오리지널 되든지 뭐 2개 오리지널, 2개 사본 되든지 어쨌든 간에 서명한 상업성장 중에서 원본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4번 4통을 제시하면 이것은 하자이죠. 근데 만약에 원본 4통을 다 제시하라, 4통을 전부 다 제시하라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그때는 for 이렇게 되겠죠. for original signed commercial 인보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는 4번이 한 장도 있으면 안 되고 4통 전부 다 오리지널로 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72번 정답은 이제 2번 되겠고요. 2번. 그 다음에 72번 보시면 상기 신용장상에 AD에 기재된 당사자 및 용어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A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슈잉뱅크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자,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해서 발행하라. 맞습니다. 이슈잉뱅크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제조업체가 있어요. 제조업체. 그럼 B, 더 매니팩처러로 쓰니까 이것은 뭐 제조업체 그대로 되겠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발행한 원산증명서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원산증명서 같은 경우도 뭐 상공에서 발행도 하지만은 자가 발행도 가능하죠. 그래서 충분히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블랭크 인도우즈 백지 배서하라. 이것도 뭐 정확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베네피셔리 수익자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프레이트 운임 선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품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착화 통지처. 착화 통지처는 수입자라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저쪽에 수입지에서 물품을 받는 사람은 매수인이 되니까 베네피셔리가 아니고 물품이 도착했으면 알리는 통지서를 받는 상대방은 어플리컨트가 되니까 착화 통지서는 어플리컨트를 기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틀렸네요. 그래서 72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7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거래 조건 협정서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잘못 해석한 것은 묻고 있는데 자, 이런 거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지문을 먼저 역순으로 대조해서 찾아가셔야지만이 신속하게 정답을 탈 수 있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자, 양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프리비트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가 되겠어요. 그 정확한 것은 프리비트 오브 컨트랙트. 요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걸 이제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과 본인으로서 본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 가격은 오클랜드까지의 운송비와 그 다음에 보험료에 따른 비용을 전부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가격이 되어 있네, 그죠? 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가격은 US 달러로 표시하게 하고 그 다음에 CIF 오클랜드 조건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매도인은 이제 가격을 제시할 때는 거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임도 전부 다 목적지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CIF 조건 같은 경우는 바로 운송비와 그다음에 보험료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정확히 맞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물품의 품질은 should be about equal to the sample. 그래서 견본과 유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품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up to the sample, up to the sample 되어 있어요. up to the sample은 뭐죠? 바로 샘플과 완전히 일치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똑같은 것이 same as 샘플이 있고, 그 다음에 fully equal to 샘플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느슨하게 about equal to 하면 안 되고, 바로 up to sample은 same as라든지 또는 fully equal to sample로 해야지 옳은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about equal to the sample과 유사한 것은 또 이런 것이 있죠. similar, 그죠? similar to sample. 그래서 샘플과 견본과 뭐 유사한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73번은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자, 추신 결제 방식의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을 골라봐라 돼 있는데, 자, 추신 결제 방식은 어디에 좋으냐? 바로 trustworthy partners 돼 있어요. 신뢰할 만한 그런 상대라든지 또는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에 아주 적절하다. 그렇죠. 추신 결제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급을 확약하는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돈을 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상대방이 신뢰할 만하고 그다음에 믿을 만한 상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사와 지사의 거래에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subject to international regulation 돼 있어요. 어떤 국제적인 규약에 따라서 이것이 이행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뭐죠? 추심에 관한 유니폼 룰스 워크 컬렉션에서 이거 뭐죠?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신용장 거래에 비해서 은행의 수수료가 낮고 그다음에 은행의 지급 확약이 있어서 좋다, 이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추심 결제 방식에서는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습니다. 그죠?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뢰할 만한 상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에서만 이것이 많이 이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음 75번, 다음 문장을 바르게 번역한 것을 고르셔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를 딱 볼 때는요, 전체 해석이 다 되는데 하나하나 찾지 마시고요. 그러면 시간 많이 걸려요. 제일 먼저 어디에 집중하시냐면 이런 것들, 무역의 전문 용어 여기 있죠, 그죠? 여기 DA 45 days, 이런 것부터 먼저 보시면은 이거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자, 1번 보시면 뭐 있어요? 여기 돼 있죠? 사전 송금 방식. 사전 송금 방식 뭐예요? TT in advance죠? 그러니까 바로 틀렸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그죠? 1번. 그 다음에, 자, 2번 딱 보시게 되면, 인수 인도 방식 돼 있죠? 인수 인도 방식은 뭐죠? 바로 DA 방식이죠. DA 방식. 근데 여기 지금 DP로 돼 있잖아요. 그죠? DP는 뭐죠? 서류 지급도 방식이죠. 그러니까 틀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이것도.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당사는 기사와 1년 이상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신용금 방식, LC 찾아볼 수 없죠. 그죠? 이거를. 틀렸어요. 그죠? 정답은 그냥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지급 인도 방식, 그러니까 DP 베이시스가 나오니까 바로 정답이 4번임을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자, 75번 문제. 이렇게 문제풀이의 스킬만 알고 있으면 그냥 던져주는 보너스 문제인데, 이런 거는 그냥 사정없이 주워 드셔야지만이 합격에 아주 좋은 방편이 되겠습니다. 76번, 다음 서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되는데, 오포시트 보니까 매도 확약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서식과 관련해서 만약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향후 매도인의 업무 처리에서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한 내용이죠. 자, 그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인은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청약하였다 됐으니까 CIF 조건이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네요. 여기 CIF 마닐라인가요? 그래서 CIF 되어 있으니까 바로 매도인은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청약하였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하보험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는
매수인이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CIF 조건 같은 경우에는 선적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선적된 이후에는 매수인에게 권리가 이전된다. 설명드렸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은 선적 후 선화증권과 보험 서류를 매수인 측에 양도해야 된다.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은 적하보험 가입 시에 매수인이 자,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올리스크나 ICCA로 가입하야 되는데, 자, CIF 조건에서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은 최소 부보 약관은 ICCC 또는 ICC FPA, 그죠? FPA. 자, 76번 문제. 이것도 역시 보너스. 이거 던져주는 거,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자, 계속해서 77번. 다음 내용은 어떤 서식의 일부분이다. 이 서식과 관련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당사 지금 한국무역협회는 다음과 같이 서명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사고 선화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적혀 있는 예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딜리션 삭제하는 것을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삭제를 요청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어떤 가치가 훼손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니까 지금 정답을 어디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1번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To indemnify you 돼 있어요. 자, 귀사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뭘 보상하냐면 뭐 선장이라든지 선원이라든지 선주라든지 그런 거에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각서를 쓴다는 것이죠. 바로 뭐냐면은 어떤 물품의 손상이라든지 그런 in respect of 그거 관련해서 바로 귀사가 harmless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제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파손화물 보상장에 대한 양식에 기재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위에 서식의 영문 약칭으로 올바른 것으로 됐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to indemnify you 됐으니까 바로 이것은 LI Letter of Indemnity 그래서 파손화물 보상장 Indemnity 파손화물 보상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물품을 선적을 할 때 특히 CFS 오퍼레이터가 선적한 물품을 이제 화주에게서 받았는데 물품에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10개라 그러는데 받아보니까 8개밖에 없더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선화증권 상에다가 to missing 그래서 2개가 부족하더라 하게 되면 이것은 뭐죠? 고장부 선화증권이 돼 가지고 이것을 은행에 제시할 경우에 매도인은 신용장 대금을 회수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매수인은 이걸 지워달라. 지워주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매수인 내가 to indemnify 전부 다 보상을 다 하겠다 하는 각서를 제출을 하고 이걸 지울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LI가 되겠습니다. 78번 다음 서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환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 보니까 자, 수익자가 작성한 환원의 내용으로 봤을 때 자, 수익자가 접수한 신용장의 조항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다시 환원으로 돌아가 가지고 1번 보니까 지금 베네피시리 되어 있죠? 수익자를 칼막스 의류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익자는 바로 환원의 발행이죠. 환원의 발행인은 여기 지금 우측 하단에 나오죠. 그래서 기타 컴퍼니 그러니까 한국무역협회 주식회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칼막스 하면 안 되죠. 칼막스는 여기 지금 그 어카운트 오브 칼막스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환원에 대해서 이거 지금 신용장 방식이니까 이것은 바로 어플리컨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1번 베네피셔리를 지금 어플리컨트로 표시한 1번이 틀렸네요. 뭐 다른 것들은 바로 이 내용 그대로 지금 아까 환원에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79, 80 다음 서식을 보고 물으면 답하셔야 되는데 선화증권이네요. 선화증권 서식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자 그럼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위에 서식을 해설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은 되는데 자 운송 주선인이 발행한 지시식 선화증권이다 돼 있는데 가보시면은 자 맨 위에 보시면 키파라고 보이죠? 키파 이거는 한국 국제 물류협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제 물류 주선업자, 다시 말해서 복합운송 중개인 포워더의 권익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운송 중개인 포워더가 발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컨사인에 보면 투 오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시식 선화증권이 맞고요. 그다음에 FCL 카고를 FCL 화물을 선적하였다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딱 보시면은 packing soiled by content 돼 있어요. 그죠? 내용물이 오염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용물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밝혀가지고 바로 이제 운송인이 면책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놨죠.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할 때는 우리는 이것이 CFS에서 소량화물 당시장에서 이 물품이 선적을 위해서 입고가 되었을 때 바로 오퍼레이터가 그러한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비례상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파울빌. 그래서 사고부 선화증권이 되겠죠. FCL 카고 같은 경우에는 화주가 자신의 군에서 직접 적입을 해가지고 선적을 하기 때문에 운송 입장에서는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물의 상태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자 선적일은 2015년 12월 19일이다 되는데 그러면 선적일이 여기 되어 있네요. 그죠? 온보드에도 선적일이 2015년 12월 19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화증권의 서식은 수치 선화증권이다 되어 있는데 딱 보니까 지금 place of receipt 해가지고 수치한 장소가 나와 있죠. 그래서 부산 CFS랑 또 나와 있네요. 그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FCL 카고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79번의 정답은 2번 되겠고요. 2번. 다음에 이제 80번. 위의 서식과 관련해서 신용장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면 서류상의 불일치가 될 수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 다시 서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풀세트를 제시를 해라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선화증권에 발행된 통수를 전체를 전부 다 발행을 하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지금 풀세트 BL 돼가지고 3 돼 있어요, 그죠? 잘 보이십니까? 그래서 세 통을 제시하라 되니까 세 통을 뭐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리지널 클린 온보드 돼 있어요. 무사고 선화증권을 제시하라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고부 내용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사고 선화증권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B항, 그죠? 이걸 그대로 제시하게 되면 하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보드 본선적재 선화증권을 제시하라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온보드, 그죠? 본선적재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made out order, 그래서 지시식으로 발행된 것을 제시하라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to order 되어 있으니까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인도진 blank 백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notify applicant with full address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화 통지처를 신용장 개설 의뢰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용장 개설 의뢰인의 주소를 전부 명시해라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컨사인이 수취인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죠? to 지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대로 제시하게 되면 하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 조항은 하자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nd mentioning this number documentary credit 해서 신용장의 발행 번호가 되는데 여기 신용장에 이제 발행 번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용장 발행 번호가 기재된 선화증권을 제시할 수 없게 되니까 이대로 제시하게 되면 이것도 하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BEF에 해당되는 것을 제시하면 하자가 되니까 여기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형영어의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